두 번째는 원자의 확산입니다. 첫 번째 확산이라는 얘기는 뭔가, 확산이라는 얘기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그 공간 내에서 서로 농도가 이렇게 균일하게 퍼지는 걸 보고 확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는 저는 뭐 물질 중에서 열적으로 활성화되었을 때, 열 에너지가 있을 때, 그때 이제 이동하는 현상이죠. 그래서 이제 확산은 예를 들어서 용매 원자 중에 용질 원자가 녹아 있다. 그럴 때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러면 이게 녹아 있는 것이 이제 어느 국부적으로 어느 그 부분만 농도 차이가 있을 때, 그것이 이제 점점 시간이 경과되면 이제 농도가 균일화가 일어나는 거죠. 즉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물에다가 처음에 설탕을 집어넣습니다. 또는 뭐를 이렇게, 또는 뭐 커피를 이렇게 집어넣었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이렇게 있다가 나중에는 얘가 이제 점점 퍼져갖고 완전히 균일화가 되는 거죠. 그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확산이다 얘기죠. 자, 그래서 이쪽에 A 금속이 이렇게 있고 이쪽에 B 금속이 있을 때, 이것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따라서 A는 1, 2 가고 B는 1, 2 가고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퍼지는 거죠. 그러면 전 균일하게 똑같이 맞춰주는 단계. 그래서 이제 농도를 보면은 여기를 기준으로 보면 이쪽은 A고 이쪽은 이제 B거든요. 그러면 A가 여기는 전부 다 100%가 있고 여기는 A가 0%이죠. A가 0%. 그래서 A를 기준으로 했을 때 A가 여기는 100% 1인데 A가 여기는 0이에요. 이것이 시간이 지나면 점점 A의 농도가 이렇게 똑같아지는 거죠. A의 농도가. 이런 것이 이제 확산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확산 현상은 기체, 액체, 고체에서도 일어나는데 기체가 가장 빠르죠. 기체가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액체고, 그래서 기체가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액체고 그 다음에 이제 고체인데, 고체는 이제 높은 온도에서 많이 일어납니다. 높은 온도, 고온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고체예요. 그리고 이제 실제 확산의 경우, 확산은 크게 정상 확산과 비정상 확산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정상 확산은 시간에 따라서 농도 기울기가 변화가 없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요 농도 기울기 변화가 없이 그냥 그대로 그냥 균일하게 일어나는 게 정상 확산이고, 이거 같은 경우는 농도 기울기가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기서 정상 확산이다 그러면 얘가 처음에는 뭐 농도가 나중에는 점점 예를 들어서 여기는 줄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늘어나다가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점점 하다가 그 다음에 반드시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이제 그 시간에 따라서 농도 기울기 변화가 없는 거는 이제 정상 확산. 이쪽에 보면 기체와 액체 사이에서 질량 이동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대류와 확산에 의해서 이런 질량도 이동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고체에서의 질량 이동은 이때는 고체 같은 경우는 대류는 일어나지 않죠. 왜냐하면 대류는 아까 기체나 액체에서 일어난다고 했고, 그래서 고체에서는 대류는 일어나지 않고 확산만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기체와 액체가 고체와 다른 점이, 기체, 액체는 대류와 확산이 일어나지만은 고체에서는 확산만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제는 확산은 원자가 열적으로 활성화되어 있을 때, 열 에너지가 이제 충분히 있을 때, 이때 이제 이 열 에너지가 이동을 하면서 이때 관여하는 원자 또는 이동하는 원자의 확산 경로에 따라서 이제 뭐 분류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떻게 분류하냐면요, 이제는 종류를, 그래서 여기에 관여하는 원자 종류에 따라서 아까 원자 종류하고 이제 분류를 할 때 두 가지 형태로 분류한다겠죠. 여기 보면 관여하는 원자 그 다음에 원자 확산 경로에 따라서 분류하는데, 우선 관여하는 원자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제 자기 확산이라는 게 있고, 불순물 확산이라는 게 있고, 상호 확산이라는 게 있고, 반응 확산 또는 다상 확산 이런 게 있습니다. 자기 확산 같은 경우는 단일 금속 내에서 동일 원자끼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 원자끼리 일어나는 것이 자기 확산. 불순물 확산은 불순물 원자가 있을 때 이것이 이제 기지내로 점점 가는 거. 그런 거는 이제 불순물 확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저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침탄 반응이라든지 또는 뭐 질화라든지 그럴 때는 저는 불순물 확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확산 같은 경우는 서로 다른 두 원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런 접촉면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확산. 아까 그 확산의 예시 그림이 있었죠. 이제 그런 형태가 이제 상호 확산이에요. 그 다음에 반응 확산 또는 다상 확산. 이거는 이제 이온 합금 이상의 그래서 이제 합금원소가 여러 개 이렇게 들어갔을 때 그때는 전 복합적인 상호 확산이 일어나는 거. 이걸 보고 이제 반응 확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동하는 원자 경로에 따라서 크게 이제 뭐 격자 확산, 표면 확산, 입계 확산, 그 다음에 전위 확산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격자 확산 또는 뭐 최적 확산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 결정 격자 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 결정 격자 내니까는 뭐 공공이라든지 또는 격자간 원자라든지 그런 각종 점결함이 이제 이동할 때 그때 일어나는 거죠. 그 다음에 표면 확산 같은 경우 이건 좀 면결함의 하나인데 표면 부분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입계 확산은 결정 입 내에서 일어나는 게 결정 입계 내에서 일어나는 것이 입계 확산입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의 요거 속도 관계가 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표면 확산이 가장 빠르고, 그러니까 표면 부에서 일어나는 게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입계에서 일어나고, 그 다음에 격자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표면 확산이 가장 빠르고, 그 다음에 입계 확산, 그 다음에 격자 확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확산 속도의 순서를 잘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전위 확산이라는 게 있는데, 전위 확산 같은 경우는 전위 선상에서 일어나는 확산을 보고 전위 확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확산의 법칙은 확산의 법칙은 피크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의 전도 이론에 따라서 확산을 지배하는 두 개의 법칙이 있는데 이제 피크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1법칙과 2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법칙 같은 경우는 피크의 1법칙 같은 경우는 가늘고 긴 환봉상의 물체의 길이 방향으로 농도차가 있다 생각하면 그때 이제 길이 방향의 농도 구배가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이런 환봉상의 물체가 있을 때 여기에 이쪽에 농도하고 여기가 A농하고 B하고 농도차가 있다 그러면 이때 이제 뭐 농도 구배는 요 길이방의 길이분의 그 다음에 요 농도차를 요 길이분의 여기 이제 dx라고 하면 요거의 농도차 요쪽과 요거의 농도차를 dc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요런 관계식이 있는 거죠. 이때 요게 일정한 정수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확산 계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요게 이제 피크의 1법칙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걸 조금 더 설명해 보면 일정한 농도 기울기에서 확산 원자의 유동량은 확산 개수하고 그다음에 농도 기울기 곱에 비례하는 거죠. 그래서 확산 개수하고 농도 기울기를 곱한 거죠. 요게 기울기니까 요걸 곱한 거에 비례한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확산 개수 같은 경우는 단위 농도 곱에 의해서 단위 면적을 통해서 단위 시간에 확산하는 용질의 양으로 표시하는 거죠. 그래서 요 확산 계수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 확산 계수 D값은 온도에 따라 이렇게 또 뭐 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산 계수가 D가 이렇게 이제 LNT는 LND0분의 마이너스 QRT거든요. 이때 R은 기체 해당수 온도, 그 다음에 요거 이제 D0는 진동 인자고, 그 다음에 이제 Q가 이제 활성 에너지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제 확산 계수가 구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거에 의해서 이렇게 확산계수는 단위 면적당 통과하는 용질의 양으로 이렇게 표시되는 거죠. 근데 요 확산계수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있죠. 마이너스가 붙어있다는 얘기는 용질 원자의 유동이 농도 기울기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이 높았다가 낮은 쪽으로 이동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분호를 붙인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근데 보면은 시간적 변화는 얘기가 없죠. 시간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피크의 일법칙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리고 정상 상태에서는 제1법칙의 용질 흐름은 일정한데, 정상 상태에서는 이게 적용은 잘 되는데, 제2법칙에서는, 이제 제2법칙 뒤에는, 제2법칙에서는 이거를 0으로 합니다. 이거를 0으로 하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게 0이란 얘기죠. 여기가 0이니까, 2법칙에서는. 그래서, 2법칙에서는, 이렇게 됩니다. 피크의 2법칙을 보면 확산계수 D가 농도에 대해서 불변일 때, 농도가 불변일 때 이렇게 DC분의 DT는, 그래서 요거는 라지 D의 D 제곱분의 DX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확산 거리하고 확산 계수하고 관계가 있다는 얘기죠. 이것이 피크의 제2법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의 물리적 의미는 농도 변화율이 농도 기울기보다는 농도 기울기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거죠. 농도 기울기의 변화율에 비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농도 기울기가 아니라 농도 기울기의 변화율입니다. 농도 기울기가 어떻게 변화하는가. 그래서 그거에 따른 요 농도 변화율이 바로 요 피크의 2법칙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거는 뭐냐면 확산을 통해서 균일 농도에 도달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이렇게 많이 걸려진다는 거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평행이 될수록 농도 기울기는 어떻게 됩니까? 점점 같아져 갖고 결국은 dx분의 dc가 0이 되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확산 기구는 크게 하나 둘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격자간 원자 기구라는 게 있는데, 격자간 원자 기구 같은 경우는 자, 원자가 격자간 공간에 있을 때 이것이 순차적으로 격자 사이를 이동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을 때 얘가 요렇게 요걸 비집고 가서 요렇게 갈 때 요렇게 비집고 가서 요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여기 비집고 그 다음에 여기 넘어갔죠. 그 다음에 또다시 비집구에서 여기 넘어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원자가 이렇게 이동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격자간 원자 기구로 합니다.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자, 이것을 여기를 이거 두 개 사이를 비집고 일리 넘어가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에너지가 많이 소모되죠. 그래서 격자간 원자 확산에 의해서 이동할 때는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는 외부 열 에너지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외부에서 열 에너지를 받으면은 원자의 진동에 의해서 얘가 좀 많이 벌어졌을 때 얘가 이렇게 쏙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원자의 진동을 받음으로써 원자가 이동이 쉽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거는 대부분 요 침입형 하는 원자에서 일어나는 거죠. 예를 들어 철에 탄소, 질소, 수소, 이런 거 등등, 이런 거에서 이렇게 들어갔을 때 확산이 일어나는 거. 요것이 격자간 원자 확산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공에 의한 기구가 있죠. 그래서 격자점 기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결정에는 수많은 기공이 존재하죠. 기공이 존재할 때 이때 기공이 예를 들어서 여기 A 원자가 이쪽 요 공공이 있을 때 이쪽으로 이동했다. 그럼 이렇게 이동된 거죠. 그럼 여기가 공공이 생긴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공공 쪽으로 옮겨가는 걸 보고 그것이 공격작점 기구다. 그래서 이렇게 공공을 이용해서 비슷한 크기의 원자가 이동하는 현상이다. 그래서 이런 경우
치환형에서 이제 이렇게 적용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직접 교환 기구가 있습니다. 직접 교환 기구는 서로 옆에 있는 것끼리 이제 동시에 위치 교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대1 교환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여러 개의 원자가 동시에 움직이는데, 자, 여기를 한번 볼까요? 직접 교환 기구. 얘가 1, 2 가고, 얘는 1, 2 가고, 그 다음에 얘가 다시 1, 2 가고, 1, 2 가고, 그래서 얘가 이쪽으로 가려고 하면 얘하고 맞바꾸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A고, 이거를 전 파란색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처음에 얘가 요거고, 요거를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하면 얘가 이제 맞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맞바꾸면 그러면 얘가 이렇게 되죠. 맞바꾸면은 여기를 파란색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요거를 옆에 거를 빨간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맞바꾸고 나면 얘가 이제 바뀌어 갖고 이렇게 되겠죠. 바뀌어서 얘가 빨간색이 되고, 그 다음에 얘가 파란색이 되겠죠. 그러면 전 파란색이 원래 여기 있었는데 여기에서 이쪽으로 옮겨간 거죠. 그 다음에 다시 이쪽에 있는 또 빨간 거하고 이쪽에 있는 빨간 거하고 또 맞바꾸면 어떻게 됩니까? 또 맞바꾸면은 결국은 전 요렇게 바뀌겠죠. 또 맞바꾸면은 다시 얘가 또 빨간 거 되고, 전 파란 거는 여기로 간 거죠. 그럼 파란 거가 여기 있다가 이렇게 이동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다이렉트 기구, 뭐 또는 직접 교환 기구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 이제 링 기구가 있어요. 링 기구는 이같이 3개나 4개의 원자가 동시에 이렇게 이제 이런 형태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동하는 거. 그래서 FCC나 BCC 같이, 그래서 큐빅 계열의 합금에서 이제 잘 일어나는 것이 이 링 기구다 하는 겁니다. 자, 한번 개념 잡기 문제를 볼까요? 확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용매 중에 용질이 용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국부적으로 농도 차이가 있을 때 시간의 경과에 따라 농도의 균일화가 일어나는 현상을 확산이라고 한다. 맞지요? 그다음 온도가 낮을 때는 입계의 확산과 입내의 확산의 차가 크게 되나 온도가 높아지면 그 차이가 작게 된다. 이것도 맞지요? 그 다음에 입계는 입내에 비하여 결정이 규칙성에 산란되는 구조를 갖고 결함이 많음으로 확산이 일어나기 쉽다. 그래서 결함이 있으면 그 결함을 타고 이동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공격자점 기군이 뭐 그런 것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맞고, 그다음에 면결함의 하나인 표면에서의 단회로 확산을 상호 확산이라 한다. 그래서 표면에서 일어나는 이제 한쪽 방향으로 진행하는 거죠. 그래서 표면은 이제 상호 확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틀렸습니다. 상호 확산은. 상호 확산은 서로 이렇게 얘가 1, 2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이 표면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쪽은 외부고 이쪽으로는 이제 내부 원자들이 이렇게 쭉 있으면 여기서 이쪽으로만 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상호 확산이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피크의 확산 2법칙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단 D는 확산계수이며 정수이다. 그래서 자, 확산계수 D의 단위는 D 단위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메타 퍼 세크인데 메타 제곱으로 치는 거죠. 메타 제곱으로 세제곱이 센티미터 단위입니다. 메타 제곱 퍼 세크, 그러니까 메타 제곱 퍼 세크 또는 메타 제곱 퍼 아워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메타 제곱으로 표현하는 거죠. 센티미터 세제곱이 아니라 메타 제곱으로 표현한다. 이제 나머지는 맞습니다. 용질 원자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화. 그래서 시간을 고려한 것이 피크의 2법칙이고, 그 다음에 어느 장소에서 농도의 시간 변화는 이렇게 표현돼. DT분의 DC는 요거 제곱분의 요거 제곱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확산에서의 물질의 흐름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지 않는 상태를 요걸 보고 이제 정상 상태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상 상태에서 얘는 이제 제로가 된다 그랬죠. 이것이 확산 2법칙에서는. 그래서 1번이 정답이고, 그 다음에 표면 확산, 입계 확산, 격자 확산 중 확산이 가장 빠른 거.
가장 빠른 거는 표면이고 그 다음에는 입계고 그 다음에 격자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 표면 입계 격자 1번이 되겠네요.